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관상용 새우 키우기 2편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편에서는 대부분 수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은 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상용 새우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쉽게 생각하시고 하나씩 알아가시다 보면은 금방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소일에는 영양계 소일과 흡착계 소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영양계 소일은 말 그대로 소일 자체에 영양 성분이 함유된 소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흡착계 소일은 영양 성분이 적은 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분이 많으면 그냥 영양계 소일을 쓰지 뭔 흡착계 소일을 누가 사용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영양계 소일이 영양분이 풍부해서 새우 성장 속도나 칩이 생존율이 좋지만은 물잡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영양 성분 때문에 백탁이 오래 가는 등 단점이 있기도 해요. 지금 설명은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양계 소일은 토기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소일을 말하는데요. 흡착계 소일은 화산회토로 유기물과 수분 등에 대한 흡착력이 강한 토양으로 만든 소일을 의미를 해요. 소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새우를 키울 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영양계 소일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소일의 영양분에 의해서 박테리아나 미생물, 이끼 등의 새우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게 발생하여서 새우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답니다. 또한 부식산의 일부인 휴믹산이라는 유용성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우에게 해가 되는 미생물들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단점은 물잡이 시 다량의 암모니아와 아질산염이 방출하여서 생물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잡이와 박테리아를 활성화시켜 놓고 투입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영양계 소일의 경우는 채굴 장소와 깊이에 따라서 품질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조니아 소일의 경우 2012년 소일은 번식이 잘 안되고 물잡이가 더 길게 해야 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같은 제품인 2014년 소일은 대부분 잘 살고 폭번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많은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가격도 3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소일이 번식이 잘 되던 해의 소일의 경우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생산이 안 될 경우에 가격이 몇십만원까지 오르기도 한답니다. 흡착계 소일의 경우는 장점은 회산회토가 다량으로 포함되어서 새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아질산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잡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흡착계 소일은 저면 여과 방식을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바닥재 전체가 여과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단점은 소일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새우의 번식이나 성장 속도는 영양계 소일보다 떨어지고요. 소일어항 세팅 후에는 전체를 리셋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덧방 형식으로 추가를 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세팅한 소일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중고 소일이나 오랫동안 세팅되어 있던 항이라고 하면은 새우들의 먹이 반응으로도 소일 교체 시기를 미리 짐작할 수 있는데요. 새우들에게 먹이를 줄 때 마리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먹이를 주자마자 바로 몰려들어서 치열한 먹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런 치열한 먹이 반응을 보이는 항에서 갑자기 먹이 반응이 없거나 먹이를 줘도 본체만치 한다고 한다면 어항 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먹이 반응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양을 환수해 주거나 소일 교체를 하거나 혹은 덧방식으로 이를 다시 잡아 주셔야
새우들이 좋은 환경을 유지하며 잘 커나갈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 덧방은 쇠소이를 피트병에 넣어서 어항의 분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담근 후에 어항 바닥에 깔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소일 내용도 굉장히 길고 지루하죠. 원래 공부라는 게 지루하고 하기 싫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일 영양계와 흡착계 소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일 제품들의 종류도 알아야겠죠. 1편에서 대략적인 종류를 말씀드렸는데요. 제품 선정도 잘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안시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접한 새우가 노랭이 새우와 사쿠라 새우였는데요. 번식을 어마어마하게 시켜서 새우 키우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자만심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이런 자만심에 빠져 CRS를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소일을 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우용 소일을 구입해서 세팅을 하고 물잡이를 3주 정도 한 후에 새우를 구입하러 갔는데요. 그때도 한참 키울 때라 새우 등급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CRS 모스라도 구하기 힘들 때라서 수족관에 갔는데 CRS 모스라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등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지만 잠깐 등급도 보고 갈까요? 등급표를 보면은 C등급부터 SS, S등급까지 패턴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C급이나 B급, A급이 주를 이루었고 S급이나 SS급 아니면 SS, S급 등은 일장기 진입금지 모스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가격도 비싸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 C급과 B급을 보기가 힘들죠. 키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하급 개체들이 사라지고 등급은 거의 S급이나 SS급, SSS급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여튼 뭐 수족관의 모스라를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반 거래로도 한 3만원 정도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수족관 사장님이 저렴하게 들여왔다고 하면서 마리당 10,000원이라고 알아서 뜰채질까지. 와, 이거 대단한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뜰채를 잡고 새우를 막 잡다 보니까 한 40마리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잡아놓은 터라 뭐 다시 물을 수도 없고 40만원 진짜 금방이죠. 집에 가서 넣을 생각을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얼마 줬냐고 물어볼 테고 엄청 욕을 먹을 것 같은데요.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아닌가요? 가격 돈값을 시작하죠. 마리당 1,000원이고 40마리니까 4만원에 산 겁니다. 저는 머리에 세뇌를 시키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죠. 새우 이뻐서 샀어. 마리당 1,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능청스럽게 말이죠. 새우 데리고 와서 30분 정도 온도 맞댐을 하고 30분 정도 물 맞댐을 한 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투입을 했답니다. 죽는 애들 없이 잘 키워갔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번식이 안 되더라고요. 중간중간 알을 차고 있는 녀석들을 보기는 했는데 갑자기 알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치비도 안 보이거나 뭐 이런 식이 반복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번식도 안 되고 관심도 사라지고 실증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좀 잘 키우시는 분들께 문의도 해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은 달라지는 거는 없었는데요. 제가 맨날 질문을 올리다 보니까 그래도 잘 키우시는 브리더 한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제가 안쓰러워서 보였나 봐요. 글을 자주 올리니까. 그래가지고 브리더 분이 물어보시기를 pH 측정 해봤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pH 측정은 6점대 정도 나오고 온도는 23도 정도를 유지하고 키우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브리더 분 말 소일은 뭐 쓰셨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우 전용 소일인 땡땡땡을 썼습니다 라고 했더니 브리더분이 아무래도 소일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소일을 땡땡땡 소일로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흥도 떨어지고 관심도 많이 없어진 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투자해보자 싶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땡땡땡 소일을 구매하고 새우들이 죽던지 말던지 그냥 분진이 일어나게 그냥 모래섭으로 새우들 있는 상태에서 기존 어항의 소일을 다 퍼냈어요. 다 퍼내고 덧방식으로 해서 땡땡땡 소일을 교체를 했답니다. 한 2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분진이 싹 사라지고 기존과 같이 맑은 상태가 됐는데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후인가?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5마리가 동시에 포란을 하고 완전 대박이죠. 몇 마리가 죽어서 한 20마리 정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치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막 새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 와, 전화를 해가지고 그 브리더 분께 감사하다고 막 전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상태를 유지를 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나서 20마리였던 CRS가 바글바글하게 200마리 넘어가더라고요. 이때 느꼈죠. 아, 소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로 왔네요. 제가 맨날 이런 식이죠. 네,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새우 키우기 2편 소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에는 3편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